아파트 시장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전세가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주택 월세가율 시대다. 고로 전세가율 측정은 사라진다입니다. 전세 시장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사라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주요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왜 지금 전세가 사라지는 것인지. 화곡동 빌라 지금 전세 사기 매일 지금 나옵니다. 매일 6개월간 145명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생기고 내일도 생깁니다. 이게 전세 사기가 이게 쉽게 지금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사기 아주 쉬운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를 삽니다. 네, A라는 아파트가 지금 이제 3억 원에 샀어요. 네, 그런데 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2억 5천에 2억 5천에 전세를 내줍니다. 네, 김모 씨한테 전세를 내줘요. 그날 어떻게 되냐? 그날 2억 원을 대출을 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에는 권리 관계죠. 우리 등기부 등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은 을구가 있죠. 예, 갑구 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이 을구에는 권리 관계, 즉 대출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상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지금 여기에 이제 잡히게 되겠죠. 저당권이 잡히게 되겠죠. 그런데 당일날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은 자, 이 전세 계약에는 대출이 받은 내역이 없죠. 그날 바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A라는 아파트를 3억을 사서 이 사람이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4억 5천입니다. 4억 5천. 4억 5천을 받고 그냥 주랭랑이에요. 이거 주랭랑입니다. 왜? 이 사람은 1억 5천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간 145명이 지금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부산에서도 지금 오피스텔 30채를 사서 이 방법으로 써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30채. 한 채당 1억에서 2억 정도, 3억 정도를 가지고 30채를 수익을 봤으니까 얼마겠습니까? 자,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제가 되겠습니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은 구제가 되겠죠. 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됐다 이러면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인생 뒤로 가거나 내 인생 날아갑니다. 평생 모은 돈 보증금 2억 3억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을 사야 됩니다.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낙찰이 지금 굉장히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가격은 3억짜리예요. 이 빌라가.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2억 5천을 이미 띄었죠. 네, 2억 5천을 이미 이 사람이 도주하면서 띄어먹었고, 그리고 이거는 2억 원이 지금 담보대출이 있어요. 예, 이거는 대출이 끼어 있습니다. 이거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가격은 3억인데 이 사람은 4억 5천에 사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보증금을 다 잃거나.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이 사건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가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소송 이런 문제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새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전세란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전세가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전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집주인도 난감하고 세입자도 돈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어떻게 된다? 저는 필연적으로 없어진다 봅니다. 네, 이거 한번 당하게 되면요. 세입자 당하게 되면 다시는 전세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누가 사겠나? 빌라왕 주택 결국 세입자가 셀프 낙찰 받는데 예, 자기는 이 떼인 돈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한 5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깡통 전세의 사기 후 폭풍, 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뉴스만 틀면 지금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매일 이런 사고가 터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3억짜리 아파트를 빌라를 사가지고 4억 5천에서 5억을 그냥 띄어먹고 그냥 도주하는 겁니다. 예, 이거 그리고 지금 타인 계좌죠. 우리 차명 계좌. 네, 이거 차명 계좌로 이런 수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노숙자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
혹은 뭐 아니면은 뭐 아파트만 있으면은 주택이 있으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수법을 많이 쓰죠. 자, 계좌를 어떻게 구해서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세는 없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현재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역전세가 났다 이런 문제들 아니면은 서울의 요질들도 전세금이 떨어진다. 라는 문제, 전세가율이 50% 미만이다, 44%다라는 문제가 사실은 월세를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나는 보증금을 떼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안전선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도 지금 2년새 3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거 다 떨어집니다. 오르는 게 뭡니까? 월세. 네, 플러스 물가. 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꼭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8평짜리 지금 소형 빌라도 월 450만 원에 지금 계약을 한다는 거죠. 나는 450만 원은 네, 지불할 수 있어. 그 대신에 나는 보증금은 네, 내 전재산은 떼일 수 없다는 이 안전선호 현상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월세 쪽으로 우리가 지금 선호하는 현상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이것은 이제 세입자의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집주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주가 안 되죠. 전세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 전세.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금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은. 이것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새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죠? 이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자, 이게 입주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계약금 10%고 그다음 중도금 20% 3번. 뭐 아파트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이게 중도금이 들어가죠. 중도금 플러스 맨 마지막에 등기를 치려면 잔금을 지금 납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도금하고 잔금은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DSR이 걸려 있죠. DSR. 정부에서 이거를 대출로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억 원까지는 우리가 12억 원까지는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네, HUG 허그에서 이거 보증을 해줍니다. 대출 보증을 해줘요. 사실은 12억 원까지는 DSR을 우리가 규제는 남아있지만 허그에서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12억 원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큰 영향은 없지만 맨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잔금이 있죠. DSR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의식주에다가 DSR을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잔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규제에 다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전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누가 전세 들어갑니까? 결국에는 전세금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가 좋아서 전세금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입지가 안 좋아서 전세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세가가. 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이 내 보증금을 떼기 싫어서, 목돈이 떼기 싫어서 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DSR은 정도는 저는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전세는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집주인들은 어떻게 돼? 네,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을 받고 월세로 돌리면 되죠. 월세로 전환해서 중도금과 대출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월세 계산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시면은 월세 계산기 한번 돌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전세금 뭐 있죠. 네, 전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경우 전세금이 뭐 5억, 예, 5억 원이나 칩시다. 5억 원이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 뭐 여러분들 쉽게 하게 됩니다. 네, 월세에서도 전세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보증금 계산하고 이 뭐 계산이 다 있는데 월세도 마찬가지죠. 보증금이 뭐 1억 원 칠까요? 5천만 원 칠까요? 네, 5천만 원으로 하고 월세를 뭐 지금 이제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보증금이 지금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되는데 전세 보증금이 5억 5천만 원인 상황에서 보증금 5천에 월세 100을 한다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산기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원래 4%였다가 2.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현실성이 있고 왜 현실성이 없냐? 아파트 가격은 20억 30억 하는 아파트가 있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전세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라도 인테리어를 잘 되었느냐 아니면 인테리어를 전혀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가 천차만별이란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가율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월세로 이제는 그 아파트의 지금 뭐 이건 뭐 이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1억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죠. 사실 5천만 원 보증금이라든가 1억 보증금이나 큰 이렇게 월세에 그렇게 막 줄어들겠죠. 1억에서 5천만 원 줄어들면은 월세를 계산으로 해서 예, 우리는 이제 이걸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월세가 만약에 뭐 3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예, 이 월세에다가 곱하기 20을 합니다. 그럼 이제 6억이 되겠죠. 6억 원에다가 무엇을 한다? 이 보증금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보증금을 월세 받는 곱하기 20을 하니까 6억 원이고 거기다 1억을 더하니까 보증금 1억을 더하니까 7억이죠. 그럼 월세가율은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 70%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계산이 아주 쉽습니다.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세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 보증금 1억 원을 계산해서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은 곱하기 20을 합니다. 그러면은 2억이 되겠죠. 거기다가 보증금 1억을 더하면은 5억 원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곱하기 20하면 2억. 거기다가 보증금 1억을 더하면은 총 3억이 된다는 겁니다. 월세가가 3억이 된다는 겁니다. 월세가율이 이제 보증금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월세가율이 60%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복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전세 복비, 월세 뭐 이렇게 보증금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거랑 또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전세가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없어질 거다.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극적으로 금리 인하가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월세 전세가 조금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보증금 자체의 내 재산, 전 재산 그리고 전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파트 매수를 하는 이것이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전세가. 예. 그런데 전세금 자체를 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매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뒤로 가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자, 이제는 세입자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집주인도 마찬가지고 전세를 통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기존에 중도금이라든가 잔금, 특히 잔금을 대출을 마련하는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R도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고 그래서 미입주하는 경우 36%, 38% 거의 40%가 지금 보시면은 미입주입니다. 미입주. 잔금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를 받아야 돼서 이 전세 받은 금을 이제 잔금 대출로 해서 등기를 쳐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빈집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뭔가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전세가율 시대는 이제 계산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전세금이 얼마큼 보증금 얼마 떨어졌네 뉴스기 나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월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